오늘은 48장 589쪽입니다. 돈키호테와 공작 부인의 가부신어 도냐 로드리게스에게 일어난 일과 기록으로 남겨 영원히 기억할 만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금동기 교수님의 카톡에 얘기했듯이 참 이분 번역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 산초 통치자 산초에게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농부에게 좀 화가 나가지고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 48장 다시 돈키호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고양이가 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6일 동안에는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 신호가 RT 시도라는 신호가 집요하게 구애를 했다고 그랬는데, 누가 인기척에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RT 시도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흰 두근을 쓰고 누가 들어왔다는 거죠. 신호 로드리게스가 부탁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오게 하다가 어쨌든 들어오게 하게 했는데 594쪽에 보면은 결국은 돈키호테는 침대로 들어갔고, 도냐 로드리게스는 안경을 벗지 않고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끄지 않은 채 침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놓인 여자에 앉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라곤의 왕국에 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95쪽에 6번째 줄쯤 보면은 제 운의 짧은가, 부모님의 부주의 탓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짓을 했고, 그렇게 되자 자기를 마드리드로 갔죠. 궁정이 있는 마드리드로 가서 지체 높은 마님을 섬기며 수혜하는 신으로 넣어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몇 해 안 돼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비참한 급료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은혜에 매여 살았다고 그랬는데, 집안일을 돌보던 종저가 저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이달고였다고 그랬습니다, 종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마님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결혼시켜줬죠. 결혼시켜줬다고 그래서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바로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고요. 놀라운 일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마님이 물론 이 사람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이게 누가 시장이 오면은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이제 뒤를 비켜주고 따라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님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바늘로 등판을 찔렀다고 그랬죠. 바늘 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죠. 이발사한테 갔는데, 내장이 이제 깨뚫어졌다고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마님은 남편을 해고했고, 이 고통 때문에 남편은 죽었다는 거죠. 딸아이는 계속 자라서 아름다워졌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598쪽의 세 번째 줄에 16하고 5달 살 이런 얘기. 돈 많은 농부의 아들이 이제 얘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제 딸을 우렁에 놓고선 이제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다는 거죠. 남자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우리 집 주인인 공작이 돈을 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작이 제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놈의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라서 공장님께 돈을 빌려드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리께서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무력을 써서라도 이 모욕을 쳐부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자기 딸이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그 마님의 그 비밀, 은밀한 곳, 그 599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분이 양다리에 갖고 계시는 두 개의 궤양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밀을 탄로나니까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게 누가 들어와가지고 600쪽에 보면 8번째 줄쯤에 누군가의 손으로 자기 목숨 움켜 잡는 것을 느꼈었고 마구 때리고 이 동캐에서도 고잡혔다는 거죠. 이거는 뭐 뒤에 나오지만 누가 이제 그 마님한테 고자질해서 마님 바깥에 듣고 있다가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들어와서 그렇게 해꾸질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9장은 산초 판사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산초 판사가 자기 섬을 순찰하던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앞에서 우리가 농부 때문에 밤늦게 찾아온 농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산초 판사가 화가 났다는 얘기했는데요. 이게 다 이제 공작이 산초를 놀리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 산초가 상당히 통치를 잘했죠. 잘하고. 그러니까 그 603쪽에 한 10번째 줄쯤에 산초 판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토록 멋진 그의 말솜씨에 감탄해 하지 않았다. 이들은 산초가 이렇게 변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초 판사가 한 얘기 중에 604쪽에 한 10번째 줄쯤 보면은, 그리고 누구든 날 가지고 장난칠 생각 마시오. 인생 별것 있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지. 그러니 우리 모두 살면서 평화롭게 어좁게 먹읍시다. 이런 얘기. 나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으며 이 섬을 다스릴 것이오. 그래서 605쪽에 다시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또 자기 그 주인처럼 얘기하죠. 나는 농부들을 도와주고 이달고들의 특권을 지켜주며 덕스러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특히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인들의 명예를 존중해 드릴 생각이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밤이 와서 이제 그 순찰을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죠. 이게 그 다음 페이지 606쪽에 이제 계속되는데, 도박장에서 한 사람이 1천 레알 이상을 땄다는데, 몇 번이나 이제 유리한 판단을 하라고 도와줬는데, 이 딴 돈을 꿀꺽 해버리고 얼마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4레알, 1,000레알을 땄는데 4레알 이상 내놓지 못겠다는 거고, 이 사람은 최소한 8레알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그런 얘기죠. 이 딴 사람 얘기는 607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지금까지 여러 번 돈을 주었기 때문에 4레알 이상은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개평을 바라는 인간들이라면 공손해야 하며 사람들이 주는 것을 기쁜 얼굴로 받아야지 돈을 딴 사람에게 따지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산초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장 100레알을 주래.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30레알을 지갑에서 꺼내. 그러면서 100레알을 받은 사람은 그대 직업도 없이 수입도 없어 이 섬에 불필요한 인간인 그대는 얼른 100레알을 받고 내일 중으로 이 섬에서 나가시오. 10년 동안 추방행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박장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 소유하고 계셔서 그분은 1년 동안 카드 노름으로 잃는 돈이 버는 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박하는 악습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놀이가 되어버린 마당이니 차라리 중요한 양반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요. 일반 장사치들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하가 이야기를 하죠. 스기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단 관리 하나가 젊은이 하나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질문들을 대답해야 하는데 그걸 피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장난을 하게 되죠. 너를 감옥에 뭐 꺼내주고 말겠다, 뭐 제가 감옥에 넣어 재우겠다 하니까 이 610쪽에 보면은 중간 아랫부분은 제가 원하지 않는데 아무리 나리에게 힘이 있으신들 저를 자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어디 그 감옥에서 재우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잠을 억지로 재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초가 그렇다면 잘 가시오. 그대 집에서 가서 자시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숙면을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그대의 잠을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어. 하지만 충고해 두겠는데 앞으로는 판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젊은이는 갔고 말단 관리 2명이 또 남자 하나를 붙잡아서 말했다는 거죠. 남자로 보이는 이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것도 못생긴 여자가 아닌데 남자 복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남매가 복장을 바꿨어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바깥 구경을 못하게 하니까 딸이 이제 이 동생인가? 남동생한테 이제 복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게 뭐 잡힌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보면은 항상 바깥 구경을 못하게 하니까 남동생한테 물어보죠. 그 남동생이 614쪽에 보면은 6번째 줄에 그 물어보니까 그러한 설명은 오히려 그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더 부처질할 뿐이죠. 그래서 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자면 이제 이 바깥에 나온 거죠. 제가 동생에게 부탁하고 애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잡아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고, 이 시종장은 이 딸한테 마음이 이쁘니까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초는 자기 이 남자애는 자기 딸 산치카와 결혼시키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산초가 중간에 616쪽 딱 중간에 이 둘 보고 뭐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 됐어. 산초가 대답했다. 자 갑시다. 그대들 집에다 발에다 주겠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그 어떻게 보면 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정숙한 처자는 다리가 부러져 집안에 있어야 된다 한다는 말도 있고, 여자 암탉이 돌아다니면 쉽게 몸을 망친다는 말도 있으며, 구경을 좋아하는 여자는 역시 남도 자기를 봐주길 바란다는 말도 있지. 더 이상 말 않겠소. 이런 표현. 옛날에 우리 저기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그 남자가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는데 왜 미니스커트 입었냐고 여자를 뭐락하는 그런 사고방식. 50장에 보면 가부 시녀를 때리고 동교태를 꼬집고 핥힌 마법사와 집행인의 정체가 밝혀진 일, 아울러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를 가지고 간 시동이 겪은 사건에 대하여, 아까 도냐 로드리게스가 동키호테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른 시녀가 보고 이게 이제 마님한테 고자질해서 이게 이걸 이제 이 공작 부인은 공작한테 말해서 자기가 알티시도라와 함께 가서 도냐 로드리게스가 동키호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허락을 받고 갔죠. 그래서 아까 이 비밀을 이야기했죠. 자기 액체 비밀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욕이 생겨서 이제 여자가 부들이 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작 부인은 테레사 판사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묵주도 전했죠. 묵주다. 그다음 옷도 줬죠. 비싼 옷. 그 동네에 찾아가서 이제 그 시동이 테레사 판사한테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딸을 먼저 만났다고 그랬죠. 산호묵주를 이제 보여주고 편지 보여주고 편지를 읽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통치한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그러면서 공작 부인이 도토리가 좀 보내달라고 24개쯤 보내달라고 그러죠. 도토리를 그곳에서 도토리가 잘 나니까. 그래서 그 623쪽에 보면 그 편지 말미에 부인을 무척 아끼는 친구 공작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산초 판사의 그 와이프는 굉장히 그 들떴겠죠. 그래서 624쪽 첫 줄에 보면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당신과 같은 급소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시잖아. 뭐 이런 표현. 이게 뭐 약간 휴머니티가 스킨 그런 그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부하고 이발사 니콜라스한테 이제 자랑하라고 이제 간다고. 그 신부와 누구야 이발사는 약간 못 믿어가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그 시동한테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돌아온 게 묵주도 오고 뭐 옷도 오고 이랬으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부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 시동을 식사 대접하러 왔고, 그래서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니까 테레사는 학사가 자기 일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았더라. 학사 삼촌 있었잖아요. 삼손인데 그 삼손. 그래서 그가 장난기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복사에게 빵 한 개와 달걀 2알을 주고 2통의 편지를 쓰겠다. 하나는 남편에게, 하나는 공작 부인에게. 뭐 이런. 그 다음에 51장에 보면은 통치 일에 있어서 산초 판사의 발전과 다른 좋은 일들에 대하여, 통치자가 야간 순찰을 돌았잖아요. 돌고 나는데 여장 남장 한 애들을 만났을 때 식당 시종장은 이 여자한테 반했고 산초는 그 남장한 애한테 사이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이제 산초는 이 통치자가 일부러 그랬겠죠. 이 공작이 밥을 좀 덜 줘가지고 상당히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산초를. 그 다음에 이 통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판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예지인이 그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633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다 이랬습니다. 606번째 줄에 나리 강물이 엄청 불어나 한영지를 2개로 나누어 버렸답니다. 나리께서는 주의 깊게 잘 들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고도 아주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강 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한 끝쪽 끝에는 교수대와 사람을 짓게 되는 집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교수대와 집. 그 집에는 4명의 재판관이 있어서 그 강과 다리와 영지의 주인이 내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곤 했는데 그 법이라는 건 이랬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 다리를 이용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고자 한다면 먼저 어디로 가며 무슨 일로 가는지를 맹세해야 한다. 진실을 맹세한다면 건너가게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사면도 없이 저기 보이는 교수지에서 교수행에 처한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맹제를 말해야 되는데 이 맹제가 참이냐 그시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수학 시간에 뭐 배운 거 보면은 참말을 하면은 참의 신한테 죽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의 신한테 죽는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할래? 이런 표현. 어떤 맹제를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답이 나는 거짓의 신에 의해 죽는다. 이게 그 답이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죠. 이 남자가 맹세하기를 다섯 번째 줄에 밑에서 자기는 저기 있는 저 교수대에서 죽을 거라고 한 겁니다요. 만일 이 남자가 자유롭게 다리를 건너게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한 셈이니 법에 따라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자가 저 교수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맹세한 것이 진실이 되니 법에 따라 그를 자유롭게 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초가 대답 634쪽에 밑에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맹세한 부분은 자유롭게 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고 거짓을 맹세한 부분은 교수형에 처하면 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 조건을 충실하게 지키는 셈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질문한 사람이 답했다. 그 사람을 둘로 나눠야 할 텐데요. 거짓을 말한 부분과 진실을 말한 부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면 어떻게 죽여야 되죠. 이래서는 법이 요구하는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은 꼭 지켜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자를 처행하는 이유나 사면하는 이유가 이 저울에 똑같은 무게로 달리니 그자를 자유롭게 지나가게 하라고 말이요. 그건 나쁜 짓보다 착한 짓이 늘 칭찬받는 법이기 때문이요. 아까 무게가 같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착한 짓이 착한 쪽으로 해주라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돈키호테 나리께서 주신 많은 교훈들 중 하나인데 그게 문득 내 머리에 떠올랐지. 그건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비 쪽으로 가서 자비에 호소하라는 교훈이었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다, 강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가 있습니다. 그 돈케토 데 라만차가 산초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네, 637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네는 인간답게 다스리고 겸허하게 처신하는 태도는 마치 겸손한 짐승 같다고 하더군. 그런데 산초, 자네가 알아뒀으면 하는 것이 있으니 직무의 군의상 가끔은 겸손한 마음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걸세입니다. 그래서 몸가짐이란 그 직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되네.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는 누구에게나 예의를 다하여 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하나는 양식을 충분히 확보해 두라는 것일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으로 배고픔과 분기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이네. 해박하게 그 다음에 사적인 보고는 많이 하지 말게. 무엇보다 사람이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게. 지켜지지 않는 보고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두려움을 주지만 지켜지지 않는 법은 마치 개구리들의 왕이었던 막대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걸세. 개구리들은 처음에는 그 막대를 무서워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거의 올라타지 않겠나. 참 표현. 그 다음에 늘 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늘 다정하지도 않은 이 양극단의 중간을 택하도록 하게. 사려 깊은 행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네. 감옥과 부축관과 장터를 방문하게 이런 표현. 어려운 곳, 그 다음에 비리가 있을 만한 곳 방문하라는 그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자네 주인 되시는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네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게. 무릇 은혜를 모르는 것은 교만의 자식이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테 신국에도 보면 은혜를 배반한 것이 제일 무거운 불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수많은 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지. 이게 이제 상통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죠. 그 단테 신국에서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가서 갈 때 의심했다고 그랬죠. 그 집사가 데려간 집사가 가부 시녀 트리팔디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 행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했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공장 내분보다는 내 직분을 먼저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격은 에라스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지만 진리는 나의 더욱 친한 친구이다. 그래서 플라톤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폈던 사람이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40에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 대라만차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머리를 긁을 시간도 없고 손톱을 깎을 여유조차도 없다고 바빴어.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641쪽에 중간에 세금에 손을 대지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그 얘기 또 나옵니다. 6번째 줄 밑에서 제 식당 시종장은 그 젊은 아가씨에게 홀딱 빠져서 자기 아내로 삼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남동생을 제 사익감으로 선택했고 말입니다. 이런. 그다음 장터로 갔는데 장터에 장사꾼 여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이 좀 사기치는 그 장터 그 사람한 여주인한테 벌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643쪽에 보면은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페드로 레시오 의사가 이 사람 자기를 못 먹게 한다고 그랬죠. 저를 다루는 꼴을 보아하니 아직 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 통치직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나리의 하인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비스는 편지를 봉해 즉각 배달부편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 산초를 두고 장난을 쳤던 자들이 모두 모여 어떻게 그를 통치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좋을지 서로 상의했다 합니다. 산초는 이게 자기 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사실은 섬은 아니겠죠. 산초는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했다고 그랬죠. 그 양식을 도매로 사서 소매로 넘기는 자들이 없도록 그걸 명령했고, 포도주 원산지 밝히라고 그랬고, 신발값 내리고, 그다음 장님한테 좀 혜택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장님 또 진짜로 그 확실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통치를 했고, 이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법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이 법을 위대한 통치자 산초 판사의 법령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장에 보면은 슬픔의 찬 혹은 고뇌의 찬 혹은 또 다른 이름인 도냐 로드리게스라는 가부 시녀의 두 번째 모험에 대하여,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 공작집에 있으니까 돈키호테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사라고사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물론 중간에 이게 또 바르셀로나로 바뀝니다만 어쨌든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런가 이제 또 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상복을 두르고 있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여자가 들어왔죠. 이게 로드리게스와 그의 딸입니다. 공장 내외가 깜짝 놀랐겠죠. 지금까지는 모두 자기들 각본에 의해서 놀렸는데 자기가 모르는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죠. 자기 딸을 농락해놓고 결혼 안 하겠다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을 바로잡아 이 애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까 했어. 그래서 그 촌놈에게 결투를 신청하셔서 제 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결혼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647쪽의 5번째 줄에 사랑에 빠진 사내들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 약속이란 대부분 아주 가벼운 것이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무거운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공장님의 윤회를 얻고 곧 떠나 그 양심 없는 젊은이를 찾아내도록 하지요. 이런 표현. 내 직업은 개만한 자를 용서하고 오만한 무리를 처벌하는 것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찾는다고 행복이 찾아지겠습니까? 이 나쁜 놈. 나는 그래서 이게 그 여자를 농락하고 떠난 남자랑 억지로도 결혼하면 또 많은데 하는 생각.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사고는 그렇겠지만 그때는 또 아니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그 증조를 읽게 됐으면 다시 결혼하는 게 어려웠던지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잘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작이 이제 결투 장소를 마련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647쪽에 그 이달고 지기를 포기하고 피의자의 신분에 맞춰 그 사람과 맞춰서 그와 동등한 평등 신분이 되겠음을 알립니다. 결투일은 그날로부터 6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자 로드리게스 시녀라고 그 자기 그 시녀지만 이제 그 판결을 구하러 온 사람으로 대접해 줬다는 거죠. 이 공작이. 그래서 따로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근데 시동이 이제 그 이런 와중에 이제 그 결투를 준비하는 이 와중에 그 테레사 판사에게 같은 시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있습니다. 테레사 판사가 공작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산호묵주는 진짜 훌륭하며 제 남편의 사냥각도 참 좋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산호묵주와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근데 사실 지도 산호묵주와 사냥복이 오지 않았다면 저도 안 믿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부탁합니다. 제발 제 남편에게 돈 좀 붙여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제일 옳은 말. 도토리가 많이 나지 않아서 반 셀레민 정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651쪽에 그 편지의 마지막 마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님의 하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있죠. 내 영혼의 주인인 산초 여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또 652쪽에 보면은 밑에 딱 7번째 줄인가요? 이 학사 삼손은 당신 머릿속에서 통치자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안 믿는다는 얘기겠죠. 이거 동교태 나리의 머리통에서 그런 강결을 끄집어내겠다면서요. 뭐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올리브 농사 뭐 어떤 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 뭐 결혼한 이야기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래, 아니 나만큼만 살 수 있도록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나 없이 당신만 남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남편이 혼자 사는 게 답답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주기 싫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 그 다음에 53장에 보면은 산초 판사의 힘들었던 통치의 결말에 대하여, 자,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그 좀 철학적인 표현들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늘 같은 상태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다. 오히려 삶은 모두 원을 그리며 흘러가는 듯하다. 말하자면 중심에다 한 점을 놓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모양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봄은 여름을 추적하고, 여름은 한여름을 추적하고, 가을을 추적하고, 한여름은 가을을 추적하고, 가을은 겨울을, 이런 식으로 표현도 있고요.
산초가 이제 통치가 결말에 오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656쪽에 보면은 첫 줄에 두 번째 줄이죠. 1회째 되는 날 밤 재판하고 의견을 내고 법규나 규정을 만드는데 실정이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전투 준비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산초에게 이제 대장이 되어 달라 그러고 이 무장을 하는데 무장이 너무 힘들죠. 앞뒤로 판자로 그냥 묶고 뭐 이게 방패죠. 걷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졌죠. 이게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 그 이로 뭐, 장난친다고 밟고 뭐 지나가 버렸겠죠. 그래서, 658쪽 딱 중간에 어떤 이들은 그의 몸에 부딪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그의 몸에 올라 오랫동안 서 있는 인간도 있었으니 이 인간은 망루에 선 양 거기 서서 군대를 지휘하며 큰 소리를 외쳐댔다. 우리 편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좀 있으면 이겼다 적들이 물려가고 있다는 또 소리가 나서 그래서 거기 이 사람들은 거의 땀을 닦아주고 포도주를 갖다주고 묵었던 방패를 풀어주자 그런 침대에 앉더니 공포와 놀라움과 피로로 인해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난이 너무 심했음을 알고 후회했지만 곧 그 괴로움도 곧 산초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진정되었다. 산초가 마곡간에 가서 잿빛에게 당나귀에게 이젠 인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지만 너를 두고 내버려 두고 야만과 오만의 탑 위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는 내 영혼 속으로 수천 가지 비참함과 수천 가지 노고와 수천 가지 불안이 들어오르구나. 당나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도 고통스럽게 당나귀에 올랐다. 여러분 길을 비켜주시오. 그리고 내가 옛날의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도록 놔주시오. 현재 이 죽음과 같은 생활에서 되살아나도록 지난 삶을 찾으러 가게 해주시오. 나는 통치자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만들고 땅이나 왕국을 지키는 일보다 밭을 일구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성 베드로는 로마에 있을 때 제일 편하다는 말처럼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어울린다는 얘기요. 그대들은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대들은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내 주인이신 공장님께서는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나 벌거숭이로 남았다고 전해주시오. 나는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소이다. 근데 이 말은 곧 내가 다른 섬의 통치자들과 완전히 반대로 일전 한 푼 없이 이 섬에 들어와 일전 한 푼 없이 나간다는 뜻이오.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은 좀 비리가 좀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리 실컷 금식시키던 너사가 실컷 들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말이 삐약삐약 우는 게 늦었다는 얘기죠. 자기 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66쪽의 한 10번째 줄점에 양마다 자기의 짝이 있는 법. 이불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보다 더 자리를 뻗지는 말아야 하는 법이요. 가게 내버려 두시오. 늦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집사가 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고 편안히 가라니까 어느 누구도 내게 그걸 요구할 수 없어. 그런 산초가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잿빛을 위한 보리기 약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치즈 반 조각과 빵 반 쪽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호하고 신중한 그의 결심과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54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이제 돈키호테 쪽으로 봅니다. 돈키호테가
공작 부부는 동쿄 때가 이제 자신들의 신하에게 신청한 결투를 추진하게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신하인 젊은이가 로나 로드리게스를 장모로 삼고 싶지 않아 이미 플랑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공작 부부는 그 젊은이 대신 토실로스라는 이름의 가스코뉴 출신의 하인을 내보내기로 정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철저하게 가르쳐 놓았다. 너무 그렇게 죽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겠죠. 동교택에는 날째 되는 날, 오늘부터 날째, 아까 그 여섯째, 그러니까 날 지나갔겠죠. 날째 되는 날 결투할 상대가 올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 다시 산차 판사 이야기로 갑니다. 665쪽의 5번째 줄에. 그는 자기 주인을 찾아 잿빛의 등에 앉아서 슬프고도 기쁜 심정으로 오고 있었다. 주인과 다시 함께 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섬의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맞은편에서 6명의 순례자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외국인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666쪽의 중간에 보면 잠깐 밑에 보면은 산초를 알아보죠. 산초 판사 행제야 어찌 자네 이웃으로 같은 마을에 가게를 열었던 무인 리코테를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알아봤다는 거죠. 무인 리코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인들을 추방했을 때 이야기를 쫙 해주고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추방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670쪽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에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게 행복인 줄을 몰랐던 글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로 갔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갔다가 독일로 갔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묻어둔 보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671쪽에 보면은 산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묻어둔 보물을 꺼내는 일인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걸 지금 도와준다면 자네에게 200 에스쿠드를 주겠다고 그러죠. 이게 672쪽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산초가 대답합니다. 나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지. 욕심이 많았다면 오늘 아침 내 집백을 금으로 바를 수 있고 6달이 지나기 전에 은으로 된 접시에다 식사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직책을 버렸겠나. 이렇게 욕심이 없기도 하니 폐하의 적을 돕는 일은 내 폐하에게 반역을 저지른 일이 되니까 난 자네와 같이 가지 않겠네. 200 에스쿠드도 아니라 이 자리에서 현금으로 400 에스쿠드를 준다 해도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리코테가 물어보죠. 자네가 버린 직책이 뭔데? 어느 섬의 통치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1레가가 6점 몇 킬로인가 하면 몇 킬로쯤 되는 겁니다. 떨어진 곳에 있지 이런 얘기. 그걸 버렸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산초가. 그래서 통치직이라는 게 위험한 일 같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통치에서 본 게 뭐냐 물어보니까 밑에서 5번째 줄에 내가 번 건 말일세. 산초가 대답했다. 나는 목축대가 아니고서는 뭘 통치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걸세. 그런 직책으로 벌어들이는 재산은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제대로 묵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말이야. 섬에서는 통치자들이 조금씩만 먹게 되어 있거든. 이런 표현. 그러면서 이 리코테는 자네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죠. 모두 터무니없이 들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물어보니까 뭐 자기 딸이 참 예뻤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뭐 675쪽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누가 그 부잣집 장손인 돈 페르도 그레고리오 젊은이가 이 딸을 좋아했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헤어집니다. 리코테 일행과. 그래서 55장에 보면은 길 가던 도중 산초에 일어난 일들과 보아야만 이해될 다른 일들에 대하여
조금 산초가 지체됐죠. 리코트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커먼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당나귀랑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구덩이는 사람 크기의 키의 약 3배하고 조금 더 될 정도로 잿빛이 먼저 바닥에 닿고, 그런 그 위에 그대로 앉은 채 떨어져 아무런 피해도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잿빛은 조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677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잿빛의 여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산초가 이 세상에 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그날 밤을 꼬박 새고 구덩이에서, 구덩이 쪽에 보면은 구멍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이 678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이때 구덩이 한쪽에 난 구멍 하나가 눈에 띄었다. 들어가 보니 넓고 기다란 공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 모든 것을 밝혀줬고 내부 흔히 보였다. 산초는 당나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돌덩이 하나로 구멍의 흙을 허물어내기 시작했다. 얼마 걸리지 않아 당나귀가 쉽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거죠. 자, 이 상태 다시 동교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679쪽. 여기서 시레 아메테 베능헬리는 잠시 산초를 놔두고 동교태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보고 있었다. 동교태가 이제 로시단테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밖으로 나와 로시단테에게 잽싸게 격렬하게 달리는 방법과 덤비는 방법을 연습시켰는데, 그러던 중 말의 두 발이 어느 구덩이 바로 앞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구덩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기독교는 없습니까? 자비로운 기사는 없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교태 대 라만차의 종자였고, 지언제와 불운으로 인해 바라타리아의 섬의 통째가 되었으며 노동과 역경으로 지쳐버린 산초 판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동교태는 놀랍기도 놀랍고 공포도 심해졌죠. 산초 판사가 죽어서 저 아래 영원히 고통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내 직업이 세상에서 궁금한 자들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니 이제 말하라 하죠. 그 목소리 보니까 분명히 산초 판사죠. 그리고 돈 교태고. 그래서 그 동교태가 딱 중간에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조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이지, 이런 표현을.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681쪽의 밑에 10번째 줄에 이럴 수가, 대답 소리가 말했다. 나리가 좋아하는 분이 탄생을 두고 맹세하는데 둘신해야죠. 동교태 대남한차 나리, 저는 나리의 종자 산초 판사입니다요. 어쨌든 682쪽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동교태는 아무런 소식을 못 받았죠. 그만뒀다는. 그래서 10번째 줄 보면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은 어떻게 해서 산초가 통치를 그만두었는가 하는 거죠. 자, 한 학생이 이제 다른 사람이겠죠. 그 주변에 도와주러 온 사람이겠죠. 나쁜 통치자들은 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와야 한다니까, 뭐 이런 표현하니까 산초가 뭐라 합니다. 햄단가 친구, 내게 주어진 섬에 내가 통치하러 들어간 지가 8해인가 10일인가에 될 거야. 그동안 나는 한시도 배불린 밥을 먹어본 적 없어. 의사가 나를 못살게 부르고 적들은 내 빼들을 주저앉게 했지. 나는 뇌물을 받을 시간도 세금을 징수할 여유도 없었어. 사실이 이러하니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왔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인간이 계획해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제일 좋은 일과 제일 알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 맞는 일이 있는 법이니까. 우리가 플라톤 국가에 보면 자기에 맞는 일을 분업한다고 그랬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더는 말 않겠어. 할 수는 있지만 말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네는 자네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라네, 이런 표현.
이 돈키호테가 말을 합니다. 험담가들의 혀를 묶으려는 일은 들판에 대문을 세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만일 통치자가 일을 마치고 부자가 되어 나온다면 도둑놈이었다고들 할 것이고 가난뱅이가 되어 나오면 무능한 바보라고 할 걸세. 이런 표현. 이 표현. 그래서 이 산초가 저를 도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바보로 이길 거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돈을 착취하거나 번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인 어르신들 뵈러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인사를 무릎 꿇고 인사를 했죠. 은혜 덕분에 통치자가 되었다고. 지금은 684쪽에 보면은 그 표현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은 저는 그것들을 저희 어깨로 짊어질 수 없을 뿐더러 제 갈비뼈로 지기에도 벅차며 제 화살집의 화살로 감당하기에도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통치가 저를 쓰러뜨리기 전에 제가 먼저 통치를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의 첫 줄에 단지 열흘간 통치한 것으로 이 몸은 섬 하나가 아니고 온 세상을 전부 통치하는 자가 된다 한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요. 공작은 산초를 껴안고는 이토록 빨리 통치를 그만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하며 자기 영토 안에 덜 부담되고 더 이익이 되는 다른 일을 주도록 하겠노라 했다. 이럽니다. 그녀가 보기에도 이제 공작 부인이 봐서도 산초가 봉변을 당하고 고생만 하고 온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56장입니다. 과부시녀 도나 로드리게스의 딸을 옹호하기 위해 돈키호테 대 라만차와 하인 토시로스 사이에 벌어진 생전 보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싸움에 대하여 안영욱 교수님 진짜 참 번역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제목. 공작 부부는 산초 판사를 통치직에 앉히고 그에게 장난을 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거죠. 산초의 더블이야. 그래서 이제 공작은 이 길투를 벌이게 했지만 토시로스한테는 돈키호테를 죽이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돈키호테에게는 그가 자랑을 여기고 있는 기독교 믿음 세계에 따르면 그런 싸움이 너무나 위험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칙령에 길투를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 결정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어쨌든 가혹하게 끌어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일마가 보니까 이 토시로스가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저 딸이. 그래서 이 표현에 그 에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689쪽에 보면은 그의 눈에 그 여자는 생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 사람들이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 장님아이가 그거죠. 에로스, 큐피드죠. 이 하인의 영혼을 정복하고 자기의 전리품 목록에 그 영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표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으니 그렇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큐피드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토시로스가 이 돌진해오는 돈키호테를 보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다가 진행자를 불렀습니다. 날이 이 전투는 제가 저 아가씨가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제 양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 것으로 하고 당장 저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싱겁게 끝나는 상태. 항상 싱겁게 끝나는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딸이 이제 691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그것을 본 도나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딸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했다. 이건 속임수예요. 진짜 남편을 대신해 우리 주인이신 공장님의 하인인 토시로스를 세운 거예요. 망나니 짓이라고까지는 말 못한다. 이건 너무 교활한 짓이에요. 돈키호테가 그러죠. 이 마법사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건 공장 나리의 탓이 아니라 나를 추적하는 사악한 마법사들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그대가 말한 공작님 하인의 얼굴로 바꿔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결정이 보름 연기하고 결혼을 보름 연기하고 이 미심쩍은 인물 토실로스도 가둬놓는 거죠. 그동안에 본래의 모습이 되돌아올 수도 있을 테니 말이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삼손 가라스코가 얼굴로 뭐 변장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둘시네아 델 토보스 기부인도 시골 농사꾼들이 변장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말에 로드리게스의 딸이 말했다. 저를 아내를 맞아 주시겠다고 나선 이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전 이분께 감사드려요. 한 기사의 첩이나 우롱당한 여자이기보다 한 하인의 합법적인 아내가 훨씬 좋으니까요. 저를 우롱한 바로 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괜찮다는 얘기죠. 이제 결혼하겠다는 얘기. 사람들은 실망했다. 사행수가 사행장에 나타나지 알았다는 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토실로스는 갇혔고 공작가 돈키호테는 성으로 돌아갔고 그의 로드리게스와 그의 딸은 어쨌든 결혼으로 낙착될 것으로 알고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이랍니다. 토실로스도 역시 기대에 차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이 끝났습니다. 사람들 말씀. 우리나라 고전소설만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해피엔딩. 그 마당 같은. 예. 해프닝이지. 진짜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 근데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공작 부부가 너무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농락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람 바보 만드는 건데 진실성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상 결론은 그렇지만 상처가 욕심을 부린 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일에 비해서 과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걸.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리 빠르게 자기의 본성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기인인 것 같아. 우리는 끝까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욕심을 내겠지. 그렇죠. 끝까지 탐욕 속에 그런 건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매우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그 다음도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런데 이거는 정말 뜬금없이 네.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되니까 감당이 불가한다. 우리 약간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넘치는 게 오히려 안 좋다.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네, 못하다. 그러니까.